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조입니다. 현재 미국 서부 시간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인도량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18만 5천 대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 고든 램지 짱구가 맞춰버렸어요. 물론 이제 만우절날 그냥 재미로 자기는 16만 대에서 17만 대 예상을 하는데, 그냥 18만 5천 대, 18만 8천 대인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진짜 어떻게 램지 짱구 말이 맞지? 오늘 만약에 시장이 열렸었으면 아마 쭉쭉쭉 상승했을 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짜 4월달 들어서 우리 여태껏 한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거의 고생을 했지 않았습니까? 계속 행보를 하고 4월달부터는 정말로 실적 장세에 들어서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회사의 제품을 한 번쯤이라도 좀 써봤으면 하거든요. 테슬라의 이런 제품을 한번 이렇게 시승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하루 정도 렌트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울에 사시면 강릉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테스트 드라이빙을 해보고, 그렇게 한다면 그 테슬라에 대한 그런, 물론 그 주식을 안 살 수도 있어요. 나는 해보니까 별로더라 해서. 근데 좀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 CFA 레벨 1을 공부하고 있는데, 레벨 1에서 그 이렇게 Financial Analysis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정말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볼까? 저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슬라 차를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2016년도에 제가 시승을 해봤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철없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티랜들님이라든지 그런 저는 그렇지 않았어. 저는 그런 거 몰랐고, 그냥 차는 그냥 사는 거지 하고 그거를 주식으로 연결시킬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시승을 한번 해보면 이 회사 제품이 좋다는 걸 딱 느끼거든요. 소비자는 그걸 알아요. 소비자는 내가 투자자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고 소비자의 관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내가 써보고, 그리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제품의 하자라든지 문제도 없고,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쿠팡을 사용하신다면 내가 쿠팡의 그런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애널보다도.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회사의 제품을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고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천재는 맞는데 CEO가, 근데 제가 그 제품을 사용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사용을 좀 해보고 나서 내가 이 회사에 좀 그런 게 있으면 쓸 것 같은데,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에서 일을 해서 B2B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들 많이 알거든요. 세일즈포스, 그리고 다른 CRM 툴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비즈니스와 관련된, 영업직과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제가 많이 사용해 봐가지고 어떤 회사가 좋고 어떤 회사가 좀 그런지를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제가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글쎄 꼭 굳이 하나의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기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신생 기업인데 제가 한 번도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딱 믿고 못 사겠더라고요. 그냥 제 성향이 그래요. 저는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묻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한번 해보고 깨지면 거기서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를 저한테는 더 많았어요. 그게 몸에 체득도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또 CFA에서 에퀴티, 그러니까 주식에 관련된 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보면 엄청 화려해요. 공식도 있고
뭐 마진 리퀘어먼트가 뭐고 아무튼 막 이것저것 막 수학적인 공식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 글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주식 투자를 100만 원치라도 하면 거기서 얻게 되는 주식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CFA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레벨 1 정도만 일단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 산업에서 어떤 그런 단어를 쓰고 뭐 이런 좀 그냥 기본적인 컨셉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CFA를 물론 레벨 3까지 다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이 맞는 건 아닌데, 그 딱 촉감이 와요. 이게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그런 거리인가? 근데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실전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가는 그런 이상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기도 하고, 저는 실전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실전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하는 거야. 깨지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꼭 투자라는 거에 이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글쎄요, 이게 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사라 팔아라 그런 말은 절대로 못 해드리고, 제가 좀 공부를, 그러니까 제가 한 1월 8일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12월 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왠지 지금 좀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제가 좀 떠든 영상이 있는데, 라이언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영상 밑에 또 달아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하고, 참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되 이렇게 꼿꼿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대나무처럼. 근데 항상 보면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뿌리째 뽑혀서 나가요, 투자를 할 때 보면. 제가 뭐 투자를 뭐 많이 해가지고 뭐 엄청난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뭐 코로나 때 주식을 처음 하신 분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그냥 그 하나의 투자의 방법인데, 그 가만히 있는다는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샀고 왜 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투자를 할 때, 특히 이제 완전히 생초보들이 투자를 할 때 계속 그런 거 물어봐요. 언제 사야 되나요? 뭘 사야 되나요?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정도 레벨은 다 이제 넘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제 채널 같은 데 보겠죠. 저도 뭐 그렇게 인사이트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저희 동생도 작년 12월부터 투자를 시작한 친구인데, 그런 걸 막 물어봐요. 저희 친구들도, 부산에 있는 애들도 어저께 어쩌다 보면 테슬라 얘기가 나와가지고 단톡방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말을 아직 안 했거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찾을 것 같더라고, 걔들이 이제 그런 배움의 열정이 있으면. 근데 지금은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 동생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데, 근데 그게 참 안타깝게도 뭐 이렇게 특정한 이런 젊은 분들도 물론 있는데, 보통 보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제 초중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10년, 15년 더 선배님들인데, 그때부터 좀 약간 좀 이렇게 딱 자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노동만을 통해서 돈을 못 벌겠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 그때 나이가.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그거를 20대 때부터 알고 심지어 10대 때부터 알았으면 진짜 한
20대 후반부터라도 뭐 진짜 거의 은퇴 반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도 뭐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는 항상 뭐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국어 공부해라 이러는데, 실제로 밖에 나와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뭐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근데 그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돈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냥 뻘짓을 많이 하는 거, 뻘짓을. 뭐 예를 들어서 막 신용카드로 뭐 다 지르고, 그냥 신용카드로 막 이렇게 돌려막기 하고. 미국 애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젊은 애들 중에서. 저희 친구들도 그래요, 미국 애들 중에서. 근데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더 많긴 한데, 너무 좀 머리가 정말로 비상한 친구들이 많은데 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월급 노예가 되고 직장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생기고, 애가 생기니까 또 돈 들어갈 때가 생기고, 그냥 돈이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은 돈이라는 거는 진짜 젊을 때, 자식도 없고 뭐 이렇게 배우자도 없을 때, 그럴 때 빡세게 모아놓고, 배우자 생기고 이제 애들 생기면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가정을 이제 꾸리니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부터 좀 약간 프리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빡세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참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뭐 이렇게 젊을 때 못 즐기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젊을 때는 저는 그래요. 20대, 30대, 심지어 40대도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도 그게 패션이거든, 그때는. 그게 패션이라. 근데 너무 이렇게 겉에 있는 모습만 치중을 하고, 내면을 다져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오히려 20대, 30, 특히 20대는. 내면을 다지고 내 스킬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 프로그래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직업적인 기술뿐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사귀는지, 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저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기록에 남아서 좋고,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생각했는지 그런 거 좋아서 계속 하는 건데, 이게 좀 웃긴 게 20대는 10대를 보고 부러워하고, 30대에 있으신 분들 20대를 부러워하고,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근데 주짓수도 그래. 주짓수도 제가 주짓수 처음 했을 때 10대 애들이 너무 부럽더라고. 내가 저때 주짓수를 시작했으면 지금쯤이면 보라띠 정도는 됐을 건데, 지금 시작해서 아직 흰 띠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주짓수 하러 못 가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빨리 해가지고 그 파란 띠도 따고 빨리 띠를 따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특히 운동 같은 거는 배우기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근육이 안 따라줘. 근육을 키우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커진다는 거는 알아서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힘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는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런 주짓수라든지 좀 이렇게 멀티 베리어트한 스포츠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빡세더라고. 몸에 체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투자도 운동처럼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하면 그게 체득이 되다 보니까 내가 따로 이렇게 막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보면 그 테슬라를 조금이라도 한 작년부터라도 팔로우를 계속 했던 분들이라면, 이게 대충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주식의 분위기가. 그럼 보통 보면 이렇게 애널들이 막 공격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 퍼드 전략을 써가지고 fear, uncertainty, doubts, 그러면서 막 계속 겁을 주잖아요, 개미들 털어내려고. 개미들 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사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인데, 참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캐치를 못하고 계속 당하니까, 그런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S&P 500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냥 장기로 묻어가겠다. 그럼 그거 그대로 하는 거야. 그게 일단 그때 당시에는 틀려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역사적으로 모든 게 다 똑같이 흘러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좀
그런 이론적인 이해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 자격증 공부를 계속 하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고, 저는 이거 투자하세요, 저거 투자하세요 그런 말보다는 저희 그런 중학교 동네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저희 동생한테도 말하고, 제일 콜린스 작가의 부자 교육이라는 책을 읽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초적인 책들이 있는데, 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도 있고, 그런 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공을 좀 쌓아가라. 저는 다행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상업, 장사, 돈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책을 읽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한 고등학교 때 읽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책을 읽어도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이렇게 막 벌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어요. 돈에 대한 소중함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더라도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를 좀 빨리 간 편인데, 대학교를 빨리 가서 이제 경영학 수업을 듣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제가 또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이렇게 투자할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테슬라에. 근데 그게 다 떠나갔잖아요, 버스가. 그래서 이제 결국 잡았던 게 2020년 9월 달에 제가 그 버스를 잡았는데, 잡고 나자마자 또 막 이렇게 한 20% 떨어지고. 근데 그거를 또 버텨내니까 또 이렇게 테슬라가 또 많이 올라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투자라는 거를 막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딱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차가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저기서. 여기 있는 차들이 다 내연 기관차란 말이야. 근데 이 차가 어느 순간 되면 뭐 수소차가 됐든 뭐 전기차가 됐든 뭐 친환경차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뀔 때 그 지금 선두에 있는 애가 누군가? 테슬라잖아요. 그러면 무슨 엑셀을 할 필요가 있어? 엑셀 할 필요도 없고, 뭐 파이썬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보니까 너무 많아. 차가 이렇게 많고, 또 심지어 지금 다 사람들이 다 운전을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율주행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 10년만 지나도. 거기 있는 선두가 누군가? 지금 실전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친구가 누군가를 딱 봤을 때 테슬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에 투자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실생활에도 보고 하니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실생활을 보다 보면 투자의 기회가 널려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팔란티어의 그런 CEO가 좋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천재 맞아요. 천재는 맞는데 피터 틸도 정말 천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제품을 사용을 못 해보고 그 회사의 비전을 아무리 내가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매출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매출도 쉽게 그려져야 돼요. 딱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차를 팔지 않습니까? 차 보통 그 average price가 지금 당장은 6만 불인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테슬라가 이제 올해에 100만 대를 생산을 한다 하고, 차 한 대당 가격이 뭐 5만 불이라고 잡으면 대충 매출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출이 좀 그려져야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지금 막 이렇게 주절거리면서 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쉬운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왜 굳이 그런 이상한 어려운 데를 가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모르겠으면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도 만약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없었다면 아마 그냥 이런 ARKK라든지 QQQ 이런 거 한 반반씩 사두고 그냥 묻어놨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근데 지금 제가 딱 봤을 때는 너무 딱 좋은 기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 기업에 딱 투자를 하면 되지, 뭐 다른 기업을 볼 필요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저는 ETF 같은 경우에는 ARKG라고 Genomic Revolution 생명공학 관련된 ETF를 거의 제 자산의 한 10% 정도는 넣고 있는데,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쪽 분야는 안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성장성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딱 이렇게 어떤 기업을 피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생물학 쪽은 너무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제품도 엄청나게 많고 기술도 다양하고,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지노믹 레볼루션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선진국에서 노년층이 계속 늘어나고, 그 노년층들은 또 이제 돈을 많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돈이 많은 편이잖아요. 특히 서구권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시고, 그런 욕구가 보이고, 또 그런 기술들, 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그런 치료 능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AI를 이용한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구글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냥 아니 그런 게 아다리가 맞으니까, 아 그러면 커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싶어서 그냥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도 뭐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되고, 뭐 우리가 의사 선생님만 알아도 뭐 제네스테스는 모르잖아요. 유전자 치료사 뭐 이런 거 모르잖아. 직업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그런 직업도 많이 생길 거고, 지금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인류가 좀 더 밝고 화목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저는 응원하고 싶고, 그런 응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딱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친환경 이렇게 차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 테슬라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파운더가 이제 화성을 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류도 다행성 종족이 돼서 혹시나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인류가 멸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인류들은 살아남아서 화성에도 있고, 아무튼 그런 미래들이 너무나 신나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비관론자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걸어다니면 막 사자가 뛰어다녀, 저기에 들판에. 그러면 그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간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게 원래 99%가 원래 그래요. 진짜 내가 부처님이 아닌 이상은,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말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그게 뭐 꼭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게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본성을 이해를 하고, 이제 21세기 특히 뭐 이렇게 선진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물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흉기를 들고 위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갑자기 길가를 걷는데 뭐 사자가 나를 잡아먹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비관적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긍정론자들이 진화를 해나가면서 좀 부족한 종자들이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긍정론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긍정론자들이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practically 긍정론자, 실전적인 긍정론자. 그래서 글쎄요, 뭐 그래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보면 너무 살기 좋잖아, 그때보다는. 그때는 한국 전쟁도 있고, 그런 시대에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그런 감사함을 느끼다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감사한 일이 좀 많은 그런 또 주말이 됐으면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주식이 또 빡빡빡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월요일 날 또 돼봐야 알죠. 그래도 저는 일단 희망을 가져보고, 지금 당장의 날씨는 틀릴 수는 있겠지만 계절은 맞출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가도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유전자 뭐 생명공학도 그렇고, 결국은 계속 우상향은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합니다.
제 생각을 그런 가정을 말씀드린 거고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면 그거는 투자라기보단 투기고 내가 내 생각을 해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게 증명이 되면 시장이라는 곳에서 돈을 주는 게 투자라는 그런 생리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남 따라서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사봤는데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천재들을 응원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천재 중에 한 명은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더리움의 비탈릭, 그리고 비트코인의 익명이지만 사토시 나카모토. 또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천재들이 지금 콜린스 형제들도 보고 있고 스트라이프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되는데 그쪽도 좀 알아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딱 내가 딱 천재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일단은 좀 상장을 하고 한 몇 개월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주식이라는 거는 공부도 공부인데 글쎄 공부라기보다는 좀 이 체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이게 뭐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전으로 내가 뛰어보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상한 주식 강의 100만 원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100만 원을 그냥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보면서 거기에서 깨지면서 배운 거를 기록하고 일기로 쓰고 또는 이렇게 유튜브로 레코딩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투자를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또 현명한 투자자들이 다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고 또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